자, 우리 바리스타들이 왜 자격증을 따나요? 예전에 야, 니 할 게 없어서 커피숍에서 알바나 하냐라는, 기본적으로 똑같은 맛을 구현할 수 없어요, 절대. 얘는 초당 10g의 물이 나오고 있고, 얘는 초당 7.5g의 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 지금 이 머신 같은 경우는 제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물의 흐름을 변화를 시켜놨어요. 이런 어떤 이 에스프레소 머신에서 물의 양을 컨트롤할 수 있는 머신들이 없어요. 그래서 전부 다 그냥 물이 일방적으로 나옵니다. 근데 그 머신마다, 브랜드마다 물의 흐름, 플로우라는 게 양이 다 제조사별로 달라요. 그 안에는 조금 더 전문적인 용어를 쓰게 되면은 지글러라는 게 있습니다. 지글러. 이 에스프레소 이 기계 머신 혈관에서 너무 물이 많이 나오니까 그 물을 조금 더 더디게 나오게끔 감속을 유도하는 이 링이 하나 있어요. 저글링 아닙니다. 지글러. 약간 생소한 전문적 영역의 단어를 쓰고 있어요. 지글러. 그래서 이 지글러라는 거는 왜? 지금 여기는 초당 10g이 나왔고 가운데 같은 경우에는 초당 7.5g이 나왔어요. 근데 지글러가 없으면은 초당 한 25g 정도 물이 나와요. 이 숫자는 여러분들 기억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제조사마다 다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이 물의 유속이 어떤 거는 초당 7g, 9g, 10g, 11g, 13g. 근데 보통 전통적인 거의 대부분의 머신 회사들이 쓰고 있는 거는 초당 12g, 13g 이렇게 이제 물이 나와요. 근데 사실 그걸 잘 모르죠, 사람들이. 그냥 쓰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왜 이걸 보여드리냐면, 이거는 마치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여러분들 현대인이 가장 많이 겪는 질병 중에 하나, 현대인이 겪는 가장 대표적인 질환 중에 가장 사람들이 많이 먹는 약이 뭐죠? 콜레스테롤이 가장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이 혈관이, 그쵸? 혈관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콜레스테롤에 의해서 이제 막히고, 이제 이런 부분들. 에스프레소 머신 같은 경우도 이 혈관이 막혀요. 막히면은 물의 유속이 변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머신들이 그렇게 변해요. 시간이 지나면은 변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불변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변화했으면은 가운데랑 여기랑은 기본적으로 똑같은 맛을 구현할 수 없어요, 절대.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여러분들 오늘 얘기했던 숫자나 이런 거는 기억하지 마세요. 그러나 중요한 건 여러분이 이탈리아에 있는 전문가한테서 진짜 이 길거리 파이팅처럼 실제로 실전에서 사용되는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드리려고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2개의 커피를 준비를 해요, 가령. 근데 평상시에는 이렇게 내려놓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예시를 보여드리려고 이걸 하는 거예요. 커피가 나오고 있는 데인데 이게 막 아무 데다 땅바닥에다 내려놓으면 안 되겠죠, 당연히. 자, 근데 지금 똑같은 머신에서 이렇게 동시에 걸고서, 자, 한번 여러분들 동시에 한번 눌러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1, 2, 3. 그쵸, 오른쪽에 먼저 떨어졌죠.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똑같은 20.1초 동안 물을 흘려보냈는데, 오른쪽에 있는 건 전체 양이 69g을 보냈고, 왼편에 있는 거는 73g을 보냈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왜? 이건 하나의 그냥 현상입니다. 과학적인 팩트예요. 보내는 물은 오른쪽에 있는 게 더 빨라요. 더 많이 보내. 속도가 세요. 근데 저희가 추출을 어느 정도 하고 딱 끝나고 봤더니 오히려 느리게 갔던 애가 물을 더 많이 썼어. 자, 그건 뭐냐면, 오른쪽에 있는 애는 물을 많이 보내니까 커피가 여기까지 도달하는 시간이 짧고, 그 다음에 팍 밀어내면서 추출이 빨리 일어났어요. 그쵸? 근데 이 가운데에 있던 애는 처음에 물을 천천히 보냈어요. 이 밀어내는 속도도 느려요. 근데 끝나고 나니까 오히려 더 많은 물을 썼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얘 같은 경우는 소위 얘기하는 우리가 프리인퓨전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커피 전문가들은. 사전 적심. 저희가 이제 드립을 할 때 처음에 끝까지 다 붓질 않고 처음에 한 30초에서 한 50초 정도 이렇게 물을 뜸을 들이죠. 그죠? 그건 왜 그래요? 전체적으로 골고루 적셔진 이후에 어느 정도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물길이 생성이 돼서, 그 다음에 물을 부었을 때 전체적으로 흡수돼서 이 커피를
이렇게 브루잉을 하면서 내려가게끔 하기 위한 거죠. 자, 이 유속이 바뀜으로 인해서 얘는 커피를 더 많이 적셨고, 용어를 뭐라 그랬어요? 요 안에 들어있는 커피를 뭐 커피 케이크 내지는 커피 퍽이라고 그랬죠. 우리 욕 아닙니다. 왔다 뭐 할 때 이런 그거 아니에요. 우리 눈에 안 보이는데 물을 체킹을 해보니까 어때요? 유속이 다르다. 유속이 다르니까 어때요? 출발 스타트 지점이 틀린 거죠. 오른쪽에 있는 선수가 빵 하고서 빨리 달렸어. 근데 너무 빨리 달리다 보니까 중심을 잃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가다가 이렇게 스텝이 엉켜가지고 막 이렇게 넘어져요. 근데 처음에 스타트가 좀 느린 것 같은 친구는 전체적으로 몸의 밸런스를 딱 잡더니 끝까지 이 가속력을 맞춰서 가서 더 빨리 도달하게 된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커피를 잘 적셨느냐 못 적셨느냐에 따라서, 그러면은 여러분 육안으로 보기에는 그냥 커피가 나오는 게 거기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데이터를 보여드리고, 실제로 커피가 양쪽에서 동시에 같은 양을 넣는데 어떻게? 유속이 더 빠른 애가 더 빨리 처음에 나왔지만 결과적으로는 얘가 더 많은 물을 소모하더라. 왜? 전체적으로 고르게 적셔서 이 저항을 줄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뭐 에스프레소 머신 회사마다 뭐가 다릅니다 숫자가 뭐 몇 그램 이런 건 싹 잊으세요. 자, 우리 바리스타들이 왜 자격증을 따나요? 왜 우리 바리스타들이 예전에 야, 니 할 게 없어서 커피숍에서 알바나 하냐라는 그런 편견 속에서 왜 전문가가 되고 싶어 했고, 왜 그런 열정을 갖고, 왜 좋은 머신을 사며, 왜 비싸지만 남들은 쓰지 않는 스페셜티 커피를 쓰고, 왜 그래요? 자, 결국에는 우리는 최대한 이 커피가 갖고 있는 잠재력을 끌어내서 그 한 잔에서 최상의 맛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스테이빌리티, 지속 가능, 그리고 10잔을 뽑았을 때 최대한 10잔이 비슷한 맛을 내려고 하는 게 우리의 어떤 목표잖아요. 목표니까 내 눈을 의심하니까 저울도 쓰는 거고, 이거를 하려고 어떻게든 뭔가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모든 에스프레소 머신은 시간이 지나면 이 물이 뜨거운 열을 만나면서 저희가 그 스케일이라고 하는 게 발생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혈관 찌꺼기 같은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은 그 플로우가 다 바뀌어요. 새로 리스케일링을 해야 돼요. 다 없애야 돼서. 여러분 마치 스테인스 하듯이 혈관 찌꺼기를 없애야 됩니다. 중요한 거는 그게 그냥 수치적으로만 변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맛이 차이가 납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랜선이기 때문에 맛을 보여드릴 수 없다라는 게 좀 아쉽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육안으로 보이기에 어떤 애는 더 빨리 나오고 어떤 애는 더 적게 나오고 사용하는 물도 달랐다면 당연히 여러분 짐작하실 수 있겠죠. 맛의 변화가 있다. 다만 그 맛의 미묘한 차이가 어떤 소비자가 감지할 수 있을 정도냐, 감지할 수 없을 정도냐, 혹은 그 맛의 차이로 인해서 더 맛있어지느냐 혹은 불쾌한 맛이 나느냐, 이제 이 차이인데 굉장히 유의미한 차이가 나요. 여러분의 감각을 믿으십시오. 다만 검증하세요.